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30화 책 제목 콜레 클래러티 읽어주기 제4장.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너무 유용하고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요.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요산도 있고 여러 가지 통풍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과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이은영 씨가 나레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의사들은 반콜레스테롤 메시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의한 사망률은 대형 제약회사에 의한 사기라는 것을 알아냈다. 콜레스테롤은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새로운 심장마비의 반 이상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는 보통 또는 보통 이하이다. 닥터 드웨인 그레이브라인. 좋은 소식이다. 의학과 건강 커뮤니티에는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꽤 많다. 하지만 반콜레스테롤 메시지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들과 식단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환자들이나 그들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전략의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개념에 쏟아부은 에너지와 시간들이 낭비였을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콜레스테롤 미신은 돈의 개입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스타틴 사업은 워낙 큰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품을 터뜨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사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스타틴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덮어두고 있을 것이다.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간단하고 쉽다. 이는 완전히 틀린 지식이지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을 막히게 하여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수단으로서 홍보되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여러 방면에서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다. 닥터 드와이트 런델. 이 책의 초입부에서 나는 미국 심장학술지의 2009년 1월 연구를 인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3만 6,905명의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찰하였으며 환자들은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심혈관의 문제로 병원에 방문하였다. 75% 이상의 환자들의 LDL 수치는 건강한 수치를 보였으며 그들 중 반은 100mg 데시리터 이하인 최적의 수치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반 이상의 환자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게 수치를 보였으며 이것은 나쁜 증상으로 여겨진다. 흥미롭지 않은가? 모든 주된 건강기관들은 LDL 수치를 낮출수록 심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의 수치는 정상 범주에 위치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LDL을 악당으로 여기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마법약인 스타틴을 홍보하는 라디오와 TV 광고를 본 적 있을 것이다. 광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제약회사들이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속임수를 부리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다. 의사들과 병원들은 스타틴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우대를 받게 된다. 가장 유명한 약은 립터, 크레스터, 자콜이다. 스타틴 약물의 경제적인 성공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것이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주된 수단이라는 개념에 뿌리내리고 있다. 불행히도 나의 심혈관 의사 동료들의 98%가 우세한 쪽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수익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스타틴을 홍보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는 지금 매년 92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떻게 심장 질환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진실된 사실은 가려진 채 우리는 멍청해진 것이다. 닥터 윌리엄 데이비스. 스타틴 약을 섭취하는 것은 쉽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이 약물은 보이는 수치를 낮추며 사람들은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치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이를 축하한다. 인류가 스스로 멍청해지는 것을 결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 이런 날들에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진다. 닥터 말콤 캔드릭. 스타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이 약물은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긴 할 것이다. 하지만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질환을 막진 못할 것이다. 또한 스타틴이 꽤 많은 위험한 부작용들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것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의사들이 가장 처음 추천하는 것은 스타틴 약물일 것이다. 어떤 의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스타틴을 섭취해야 하며 수도 공급에 이 약물을 첨가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식단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 대해 의사가 언급을 하더라도 분명히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함께 진행하라고 권장할 것이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왜 더 많은 의사들은 이 접근 방식이 옳지 못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 콜레스테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꽤 유명한 의사들과 심혈관 전문의들이 전통적인 이론의 반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이론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튼튼한 지지대가 존재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의문은 제기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는 콜레스테롤 가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풍부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져 왔던 정보들에 대한 건강한 회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우리가 느리더라도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 사람들은 그 결과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닥터 존 브리파. 의사들은 우리의 존중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나는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이 그들의 환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고 싶어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의사들, 간호사들, 등록 영양사들을 존중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들이 최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들은 실무를 진행하면서 힘든 일과나 조금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정보의 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며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환자들에게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과 심장 질환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다. 대부분의 의학 실무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제약회사들의 대표에 의해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닥터 필립 블레어. 스웨덴 출신 의사이자 연구자이며 이 책에 기여한 닥터 우페 라븐스코브는 콜레스테롤 가설을 지지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불충분한 것에 당혹감을 느끼고 2001년에 국제 콜레스테롤 회의론자 네트워크인 싱크스를 설립하였다. 이 그룹은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동일한 의견을 가지는 전 세계 의사들, 과학자들, 과학 저자들, 교수들로 구성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콜레스테롤이 심장 질환을 가져온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다. 라븐스코브 의사는 이 책을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진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동기들과 대중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2001년에 싱크스라는 그룹과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2013년엔 100명의 교수들, 경험 많은 연구자들, 저널리스트들이 추가로 그룹에 참여했으며 익명의 멤버들도 추가적으로 참여하였다. 익명의 멤버들은 싱크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연구 자금이 끊기게 될까봐 익명을 추구하였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통 지식이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음에도 이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직의 교수들이 은퇴하기 이전까지는 콜레스테롤 가설은 계속될 것이다. 닥터 우페 라븐스콥.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 발병률은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싱크스의 주된 멤버 중 한 명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닥터 말콤 젠트릭이다. 그는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이라는 유튜브 비디오 78초 만에 WHO의 심혈관 질환의 관찰 유형 모니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콜레스테롤과 심장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한 비디오 작가이다. 비디오는 호주 원주민들이 가장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짐에도 심장 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스위스인들은 가장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짐에도 영국인들의 심장 질환 발병률의 3분의 1 만의 발병률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포화지방 섭취량,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질환 간의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연구는 WHO에 의해 1980년대에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모니카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심장질환의 발병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700%의 차이를 나타낸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양의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인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은 215mg 데시리터이지만 그들의 심장질환 발병률은 프랑스인들보다 2분의 1배 이하의 포화지방을 섭취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낮은 우크라이나의 7분의 1배이다. 이 데이터들로부터 우리는 지방 섭취량이 높은 국가들은 지방 섭취량이 낮은 국가들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더 낮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스위스의 콜레스테롤 평균은 250mg 데시리터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유럽에서 두 번째로 낮은 심장질환 발병률을 나타내었으며 미국의 심장 발병률의 4분의 1배를 나타내었다. 닥터 말콤 캔드릭. 그의 책 콜레스테롤의 근거 없는 믿음에서 닥터 라브스콥는 스타틴 약이 나타나기 이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40개 이상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는 다양했다. 어떤 연구들은 심장마비를 예방했으며 어떤 연구들은 심장마비의 발생률을 증가시켰다. 이 모든 연구들이 합쳐진 데이터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그룹의 사망자 수는 통제되지 않은 그룹의 사망자 수와 비슷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러한 연구들은 금세 가려졌다. 저자의 다큐멘터리 관련자 영국인 친구 저스틴 스미드는 제약회사들과 의학 커뮤니티가 조용히 있는 이유는 290억 달러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복용하는 스타틴 약은 실제로 간 세포들을 죽인다. 간 세포들이 죽게 되면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틴 약을 복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것이다. 닥터 프레스 쿠메로. 심장 질환에 있어서의 콜레스테롤의 역할에 반대하는 증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가설이라고 설명되는 것에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심장 가설을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사람들은 진실된 답을 알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지금 당장 진실을 알아야 한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약물의 마케팅을 철저하게 파헤쳐 볼 것이며 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심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검사는 99% 상관이 없다.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장 질환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다. 닥터 드와이트 런델, 닥터 에릭 웨스트맨의 소견.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콜레스테롤 가설이 마치 심장 질환에 대한 진실인 것처럼 배워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학 전문가들은 이것을 진실로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무를 진행한다는 말이 있다. 미팅들과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참 많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클래리티 핵심 개념. 콜레스테롤 심장 가설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심장마비 환자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와 심장질환 발병률의 증가는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스타틴 약물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 사용되는 가장 처음으로 제한되는 치료수단이다. 스타틴을 개발하기 이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과 심장마비 발병률의 연관성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들의 결과들은 다양했다. 많은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가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우리는 환자들로서 건강 전문가들이 콜레스테롤 가설을 믿는 것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